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진호입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나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그날의 기쁨과 설레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 역시도 그날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어른이보험인데요. 사실은 이 세 가지의 보험은 각각의 보험 상품이 아니고 어린이 보험 상품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태아보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아보험은 어린이 보험 상품에 태아 관련 보장 특약을 추가로 가입을 해서 임신 중에 미리 가입을 하는데요. 이때 출생 이후에 보장을 받는 어린이 보험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태아보험이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임신을 하였더라도 태아보험에 무조건 가입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태아보험의 보장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지고 또 가입률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왜 태아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운 비율이 높아지고 난임 사례가 많아지면서 출산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주위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30대 중후반, 40대, 50대 미혼인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사회적인 흐름은 계속 변해가고 있는데요. 자, 안타깝게도 의학적으로는 만 35세 이상의 여성이 임신을 한 것을 고령 임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령 임신과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조산 및 저체중아, 선천성 기형의 출산의 사례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런 선천적인 질병에 대한 보장은 태아 때 가입한 태아보험으로만 가능하고 만일 선천적인 질병을 가졌을 경우에는 어린이 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태아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뇌성마비나 다운 증후군 등 이런 선천적인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향후 보험에 가입이 제한이 될 수가 있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다운 증후군은 750명당 1명꼴로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산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인큐베이터에서 집중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자, 산정특례제도라고 해서 국가에서 90%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나의 부담금은 많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인큐베이터에서 집중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향후 보험, 어린이 보험에 가입이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태아보험, 어린이 보험은 반드시 미리 가입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가입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좋은 시기는 임신을 한 시점부터 출산 예정일을 확인하는 시점에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1차 기형아 검사 이전 또는 1차 기형아 검사를 이미 하셨다면 2차 기형아 검사 이전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형아 검사에서 태아 이상 소견이나 산모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보험 가입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도 있고요. 뭐 전치 태반이라든지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 등이 그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2차 기형아 검사까지 이미 하셨다면 22주 전에는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이 태아 특약을 넣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22주가 지났다라고 하면은 태아 특약은 넣을 수가 없지만 출산 이전에 가입하시는 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늦더라도 출산 이전에는 반드시 가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태아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될까요? 자, 보면은 태아실손 의료비라고 해서 2018년 4월부터 태아뿐 아니라 모든 실비는 단독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선천 이상 Q코드에 대한 질환은 태아 기간에 가입을 하였다면 보상이 되지만 출산 이후에 가입이 되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태아 때 태아 실손 의료비는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자, 어린이 보험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태아, 특약을 추가해서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기간, 보장 내용에 따라서 보험료가 상당히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또 설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설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특약들, 또 불필요한 특약들 이런 것들을 설계를 받으려면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고요. 또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과연 30세 만기로 하는 게 좋은지 또는 100세 만기로 하는 게 좋은지 제 생각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의 가정 형편과 내 생활 환경에 맞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선택을 하시더라도 바르게 알고 정확히 안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세 만기 플랜은 당연히 보험료가 저렴하겠죠? 하지만 보장 기간이 짧아서 불안하고요. 30세 이후에 다시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세 만기 플랜은 보장 기간이 길고 안정적인 게 장점이 될 수가 있고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무시 못하죠. 보험료가 높습니다. 자,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한번 선택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계약 전환 제도라는 거는 30세 만기 플랜과 20세 만기 플랜에서만 선택이 가능하고요. 100세 만기 플랜에서는 선택을 하실 수가 없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태아 때 30세 만기로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럼 보험료가 저렴하겠죠. 자, 30세 만기가 되는 시점에서 100세 만기로 계약을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 태아 때부터 30세 때까지 살아오면서 병원을 많이 다니고 아픈 이력도 있고요. 기약력이 있다 하더라도 따로 보험 심사를 거치지 않고 100세 만기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보시면 최초 가입 시점에 보험 요율을 적용. 자, 이때 태아 때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이때 보험 요율로 이때 100세 만기 전환할 때 적용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이거 좋은데? 이거 해야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이것만 알게 된다면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자, 정확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자고요. 과연 그러면 30세 만기가 됐을 때 보험료가 얼마가 되는 건데 그리고 태아 때부터 내가 납입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고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총 20년 납 30세 만기 전환으로 가입을 할 때와 100세 만기로 가입을 했을 때, 자, 보험 담보 내용과 가입 금액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보험을 30세 만기 전환 상품과 100세 만기 상품으로 가입을 했을 때 월 보험료는 30세 만기는 25,000원, 100세 만기는 89,700원. 보험료 차이가 아까 비교한 것처럼 나죠. 자, 20년 동안 내가 총 납입한 보험료는 총 600만 원이 되고요. 30세가 됐습니다. 월 21만 6,400원에 보험료가 책정이 돼서 다시 20년을 또 내야 됩니다. 이때 내가 이미 납입한 600만 원은 없어집니다. 좋아 보이십니까? 글쎄요. 자, 내가 지금 보험료를 납부를 할 형편이 좀 안 되고 어려워서 조금 저렴하게 내고 싶다. 충분히 선택을 하실 수가 있지만 또 차후에 이런 부담을 내가 감수를 하고 가입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세 만기 제가 무해지 상품으로 예를 들었는데요. 100세 만기 무해지로 동일한
보장의 보험을 월에 89,700원씩 20년 동안 납입을 했더니 2,152만 8천 원이라는 보험료를 제가 납입을 했고요. 자, 이때 우리 아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라면 자, 20살이 되어서 새롭게 다른 보험에 또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20년 동안 내가 납입한 보험료는 2,152만 8천 원이지만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이 돈으로 우리 아이의 뭐 대학 등록금이라든지 아니면 목돈 자금으로 마련을 해서 또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또 다른 보험에 가입이 가능할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동안에 병원을 많이 다녀서 다른 보험에 가입이 제한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20년 동안 보험료를 다 납입을 하였기 때문에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방금 100세 만기 제가 무해지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것은 요번에 가입하신 분의 이제 무해지 상품 20년 납 100세 만기 무해지대 이제 표준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동일한 보험 상품에 보험료가 12만 9천 원이고요. 표준형은 18만 1천 원입니다. 동일한 보험을 월 무해지는 12만 9천 원씩 납입을 하고 표준형은 18만 1천 원씩 납부를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차이점이 좀 보이시죠? 무해지는 내가 20년 동안 납입하는 기간에 해지를 할 경우에 해지 환급금이 없습니다. 자, 표준형은 보험료는 비싸지만 내가 20년 동안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 해지할 일이 생긴다면 일부 해지 환급금을 돌려주는 것이 표준형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중간에 해지할 거를 생각을 하고 가입을 하진 않죠. 그리고 막상 해지할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무해지와 표준형의 보험료 차이는 약 5만 2천 원 정도인데요. 차라리 이 돈을 은행에 저축을 하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20년 납부를 완료했을 때 내가 총 납입한 보험료는 약 3,100만 원 정도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해지를 하게 된다면 4천만 원 정도 목돈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 보험을 유지해서 100세 만기까지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냥 무해지가 훨씬 더 유리하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자, 아까 어른이 보험이라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 자녀나 손주가 30세 이하의 자녀나 손주가 있다면 반드시 어린이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중대한 질환들의 가입 금액이 성인 보험보다 비교도 안 되게 많습니다. 30세와 일반 성인의 보험의 가입 금액이 이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30세가 아직 넘지 않았다면 반드시 어린이 보험에 가입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보험회사에서 손해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을까요? 발생 비율이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손해율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가입 금액 한도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줄이고 있고 이 성인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보험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성인 보험의 가입 한도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금액으로 계속 가리라는 보장은 없고요. 지금 현재 최대 보장 금액이 있을 때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납입 면제 기능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험과 성인 보험의 차이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어린이 보험의 납입 면제 내용들이 질환의 범위가 훨씬 큽니다. 성인 보험은
일반 암만 가능하고 유사암이 제외되지만 어린이 보험에서는 유사암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성인 보험에서 일부 작게만 발생되는 그런 질환보다도 훨씬 많은 범위의 납입 면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이 많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나의 자녀나 손자, 손녀가 15세 이하라면은 90일 면책 기간과 50% 감액 기간이 없기 때문에 어리면 어릴수록 더 혜택이 있는 겁니다. 자, 30세 이하 때는 이런 혜택들이 있고 15세 이하 때는 추가로 혜택이 있기 때문에